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법 개정은 그대로 가야 합니다. 대법원이 가르마를 타지 않고 개별적으로 법원이 진행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대로 밀고 가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인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여조가 대박입니다. 여조꽃의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과반을 넘겼으며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대감은 무려 69.4%, 양 진영이 팽팽하게 갈라진 상황에서도 상당히 높습니다. 해당 부분은 리얼미터 역시 비슷한 상황인데 제가 이 부분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언론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 시절에는 최소 반년 동안 허니문 기간이 있어 종편까지도 박근혜 마냥 찬양하고 빨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허니문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종편은 하루 종일 이재명 대통령을 때리고 있고 경제가 어렵다며 난리칩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지지층에서도 비토가 있었던 경기지사 취임 당시 가장 낮은 지지율로 시작했다가 결국 개인 능력으로 이걸 커버해 가장 높은 지지율로 퇴임을 한 분입니다. 저는 이 루트로 가지 않을까 확신하며 추가로 국짐은 이제 파멸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큰 건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데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정치 보복에 대한 제 개인적 생각 안내 드립니다. 정권 초에는 이른바 이제 언론하고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좋은 기사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 너무 이제 그 칭찬해주는 거에 혹하면 안 되고 포인트를 잘 봐야 되거든요. 칭찬해주는 속에도 진실이 있을 때가 있어. 네.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주목했던 거는 어제 열렸던 국무회의 풍경을 묘사하는데 약간 신경을 쓴 디테일들이다. 기사에 좀 그런 측면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전 정권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해주기 딱 좋다 싶어서 보였던 게 요 중앙일보의 기사입니다. 김밥 먹으며 3시간 40분 토론 이재명식 국무회의 첫 선이라고. 네. 헤드라인 정말 너무 깔끔하게. 깔끔하죠. 자, 문장 읽어드리면 지금까지 국무회의는 대체로 짜인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저게 말이 됩니까? 자, 어떤 나라도 짜인 시나리오대로 국무회의가 연출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자리에 앉아서 원고에 적힌 대로 모두 발언을 하고 각 부처 장관은 미리 준비한 보고를 마치면 필요한 의결사항만 안결별로 의결되는데 끝나는 식이었다. 이게 뭐야 이게? 자, 이러면 그냥 줌회의 해도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읽어가면 이거 이제 이재명 그 국무회의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거 유세를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문제라고 지적된 사항이나 평소 궁금했던 것을 많이 물어 토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시장 도지사를 지내고 오랫동안 정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내용을 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실질적인 국무회의 같아 보였다. 대통령이 알아듣는 속도가 빠르다. 감이 좋다는 평가들이 나왔다.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게 대통령이 알아듣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칭찬입니다. 원래 그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국무회의의 그러니까 칭찬하는 포인트가 말하자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읽거나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네. 혼자 떠드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따른 반응을 했다. 근데 그걸 알아듣는 속도가 빨랐다. 그리고 이제 지시가 즉각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윤석열은 반대예요. 왜냐? 윤석열은 공식 직함이 59분 대통령입니다. 자, 프레시안의 기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전 대변인 이동훈이죠. 1시간 중 59분 혼자 얘기하며 조언의 화부터 5년 졸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 10월 기사입니다. 정권 출범한 지 한 4개월, 5개월밖에 안 됐죠. 망할 수밖에 없었던 네. 이 어떤 이유를 보여주는 게 59분 대통령이잖아요. 심지어 물리학자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놓고 물리학자들을 앞에 놓고 양자 역학을 설명합니다. 그런 인간이에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게 저희도 이제 뭐 대선 기간 동안에 여러 아이템들을 검토를 하고 방송을 보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어떤 거는 너무 막 칭찬을 오버해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빼는 아이템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저희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쇼츠 영상인데 그 대구인가를 대구 뭐 근처에 어떤 다른 도시인가? 구민가를 방문했는데 대구에서 조합원 아파트 했다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거기까지 찾아왔어. 찾아와서 지금 우리 대구 조합원 아파트 하고 있는데 지금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뭐 몇 억씩 더 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그때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한테
막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가다가 말고 이제 멈춰가지고 뭐 메모하면서 막 계속 얘기를 들어. 그러면서 이거는 보통 이제 원래는 지자체에서 대구 시장이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데 뭐 어쨌든 좀 챙겨보도록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하면 되고 일단 민원은 어느 방향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일단 민주당에 누구한테 얘기를 해라 내가 얘기해놓겠다. 그러니까 이럴 때 그냥 평범한 정치인 뭐 그냥 행정 경험이 별로 없는 정치인 같으면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뭐 다 해결해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너무 간단한 거고. 그래도 연락 없지 보통. 그거 아니야. 그리고 실제로 해줄 수도 없는 거를. 근데 정당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다르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줘. 그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데 이런 방안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문제가 뭐냐 이게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현장 행정 경험이 많은 사람, 많은 정치인의 차이다. 그거를 와닿게 느끼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는 너무 막 그런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아이템을 따로 다루진 않았는데 네. 실제로 정부를 굴리는 걸 보니까 실감 나는 거잖아. 원래 행정가라는 건 저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사람들 불러가지고 회의할 때 뭐 써온 거 막 읽으면서 막 반국가 세력이 어쩌고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오늘 국무회의니까 국무위원들하고 어떻게 회의를 진행할지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무회의의 회의록도 아주 흥미진진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은 보복이 아니라 응징입니다. 정치 보복이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당한 만큼 돌려주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수사는 정치 보복일까요? 정확한 용어는 아니죠. 이 대통령께서 윤두차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보복을 당합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는 게 맞습니다. 애초에 정치 보복이란 표현을 쓸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치 보복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인간들의 주장을 듣다 보면 내란 수사는 물론이고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병 특검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정치 보복을 하다가 자멸했으니 이재명은 정치 보복하지 말고 적당히 봐줘라. 그래야 통합이 가능하다는 주장 말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부의 윤석열 정부 범죄 수사는 죄가 있는 곳에 벌이 있다는 법치주의의 실현입니다. 정치 보복의 악순환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더욱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윤석열이 망쳐놓은 난파서 같은 나라를 재건하는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동시에 많은 언론이 이번 21대 대선 결과를 두고 국민이 내란을 심판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내란 심판 역시 새 정부의 중대한 책무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 명령을 이행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중한 댓글 많이 부탁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